1590년대의 어느 봄이었어. 나원은 채척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영모가 뛰어나고 공부를 활쏘기도 무척 잘하는 성인이었지. 채척이 오늘도 평소처럼 글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창문 너머로 종이 쪼가리 하나가 넘어오는 거야. 채척은 이게 뭔가 해서 종이를 살짝 펴보게 되지. 그게 뭐였는데? 그 정체는 바로 사실 연애 편지였어. 사실 채척을 원래 연모하던 오경이 채척의 사랑니를 잡아서 창문 너머로 편지를 보낸 거였어. 채척도 사실 오경을 오랫동안 봐서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터라 당장 화답지에 적어서 오경에 보냈지. 그리고 이게 그 시야. 아침에 받은 훌륭한 그 실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게다가 곧이어 청조를 만나게 되니 제 기쁨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매번 거울 속의 그림자에만 의지하고 그림 속의 첫 모습은 불러내기 어려웠습니다. 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유혹할 수 있고 상대 속의 향기를 훔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간으로 가는 길은 멀고 약속은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고민하고 궁리하는 사이에 이미 얼굴은 노력해도 목덜미는 바람이 틀어졌습니다. 주저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니 애가 끌리는 듯하고 넋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비가 오는 날과 양대의 비가 호련히 꿈속에 들어오고 소방모의 편지가 문득 전해져 갑자기 성기의 만남을 이루고 원로의 끈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 삼생의 소원이 거의 다 이루어졌으니 동일 진행을 번복하지 마십시오. 글로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데 말인들 어떻게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채척은 이렇게 쓴 답장을 그 오경의 개입종이었던 춘생님께서 가져가도록 시켰어.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채척과 오경은 당장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고자 했지. 채척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고 오경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더 나은 혼처를 찾고자 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결국 혼인을 약속하고 9월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게 됐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행복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게 아쉽지만 그렇진 않았어. 1590년대라고 했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 1590년대면 그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랑 그런 거? 맞아. 그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재산을 잃게 됐었어. 그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했던 최척이 그 의병들을 뽑혀서 강제적으로 따라가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두 명이 결혼하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야? 아쉽게도 그들은 아직 혼인조차 하지 못한 채로 이별을 되었어. 마음 아픔은 오경도 심했지만 채척도 얼마나 오경이 그립고 보고 싶었는지 결국 전장에서 병이 나버린 거야. 채척은 혼인할 날이 가까우자 의병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 혼인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 혼을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의병장은 채척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를 얘기하느냐. 임금께서도 난리를 당하고 피난을 가서 풀숲을 방어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때 신하는 제아로서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하물며 너는 아직 결혼할 나이 되지 않았으니 도적을 모두 물리친 후에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지. 아니 바로 오겠다는데 의병장도 진짜 너무하다.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걱정이 심했던 것은 오경과 오경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어. 오경의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잃었던 터라 오경도 같은 처지에 놓게 될까봐 많이 걱정을 했었고 사실 전장에 나간 최척이 당장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방법이 없었고 말이야. 결국 오경의 어머니는 오경을 그 부잣집 도련님 양생에게 혼인시키려고 했었어. 아니 최초를 냅두고 오경은 최척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면서 어머니께 애걸복걸 이야기를 해왔지. 하지만 최척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을 저버리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던 거야.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양생 뒤로 기운 줘버렸어.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 이 깊은 밤에 어디선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오경 어머니는 이게 무슨 소린가 뒤척이다가 문득 딸이 누워있던 자리를 만져봤어. 근데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거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헐떡거리는 소리를 나면서 구해 나갔지. 설마 그곳에는 비단수건을 목을 메고 있었던 오경이 있었어. 어머니 황급히 어머니를 끌어내렸는데 손발이 차고 숨 당장이라도 끊길 듯이 한 거야. 어머니는 울면서 오경을 이렇게 세우곤 입에 물을 살짝 흘려 넣었어. 오경은 그제야 기침을 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지. 다행이다.
살았구나. 그 안타까운 소식은 머지않아 의병대로 전해졌어. 채청은 그 소식에 오히려 더 골고루 앓게 됐고 의병자는 그들의 안타까운지 그런 사연을 듣고 결국 그들을 보내주기로 결정했지. 최척하고 오경하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맞아, 그들은 결국 9월에 했던 약속을 11월에서야 지킬 수 있게 되었어. 그들은 결혼해서 한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장육군부라는 부처가 정지한 몽속이라는 아이를 낳게 돼. 아, 다행이다. 그러면은 둘이서 이제 애도 낳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건가? 아쉽지만 그렇진 않았어. 그들에게는 아직도 여러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또? 어느 날 좋은 봄날에 채청은 오경과 나들이를 나와 피리를 보고 있었어. 오경은 가만히 그 노래를 듣고 있다가 채청이 말했지. 저는 본래부터 아내자가 시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에 대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하고 말해. 그럼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볼래?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 하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안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놀이 가득하여 봉도 가는 길 찾을 수 없네. 채척이 그 시에 대해서 화답시를 보낸 게 있어. 읽어볼래 이거? 아득한 요대인 새벽 구름에 떠다니고 맑은 난소에 곡조는 끊이지 않으니 여왕 공중에 올려 서짐에 달은 떨어지려 하고 뜰에 들이운 꽃 그림자는 향기로운 바람에 날리네. 이렇게 시를 지으면서 보내던 날들도 계속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결국 끝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돼. 왜? 또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맞아, 사실 정유년 8월에 배부가 다시 저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은 함락당하고 채척의 가족은 지리산 연곡사로 피난을 했지. 채척은 오경에게 남장을 시켰어.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그는 같이 있던 3명의 남자와 떨어진 양식 구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갔어. 그런데 채척 일행이 산에 내려간 사이 연곡사는 외군에게 습격을 당한 거야.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 모두 섬진강 쪽으로 데려가 버렸어. 채척은 섬진강에 달려가는데 아는 사람이 습격당한 것을 봤어. 바로 춘생이었지. 생생만 봤다고? 그럼 막 다른 가족들 막 특히 그 안에 있잖아 오경은 뭐 어떻게 된 거야? 춘생은 주인 어른의 가족들은 모두 적병에 끌려갔으며 저는 어른 몸속을 등에 업고 달아났으나 빨리 달릴 수가 없어 적병에 칼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땅에 넘어져 기절했다가 반나절 만에 깨어났는데 등에 업고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울면서 눈을 감게 됐어. 아니 그럼 진짜 어떡해? 가족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쟁도 터지고. 그래서 채척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 하지만 주변 사람이 말려서 겨우 살아남았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채척은 여유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중국에 가서 같이 살게 돼. 그래도 뭐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최초 그 가족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야? 지금부터 채척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특히 오경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잖아. 오경은 도노라는 외병에 잡혀갔었어. 외병? 그냥 외병이라고 하면 위험했겠지만 도노는 인자하고 살생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어. 그래서 오경의 마음을 달래려 온갖 노력을 했지. 하지만 오경은 가족의 이름을 쓰면 계속해서 강에 때려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어. 근데 진짜 나 같아도 약간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남겨지면 죽고 싶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경은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은 강에 빠진 오경을 계속 구해주자 어느 날 오경의 꿈에는 채축과 오경 사이의 아이 전주 자격 군번이 다시 나타났어. 삼가 죽지 않도록 해라. 후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며 오경은 희망 없이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지. 그래도 죽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면 채척이랑 오경이랑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 맞아, 이제 또 그 둘이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야기해볼 거야. 먼저 채척은 함께했던 사내였던 여유민이 병으로 죽게 되고 주우라는 사내를 만나게 되지. 그 둘은 경전의 늦봄까지 배를 타는 장사를 했어. 어느 날 그들은 안남에 이르게 돼. 그리고 오경도 장사라는 도노의 배를 타고 함께하다가 어느 날 안남에 이르게 되지. 같은 곳인데 그 둘이 다른 배에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 4월 보름에 채척은 배에서 연불 소리에 맞춰 피리를 불어. 그런데 그 순간 1분 배에서 조선만 시를 읽는 소리가 들리지. 이 시를 한번 읽어볼래?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다 떨어지려 하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이 시 뭔가 어디서 읽어본 것 같잖아. 이거 그 오경이 최척이랑 처음 만났을 때 읊었던 시 아니야? 그럼 그 배에서 시를 읊은 사람이
맞아요. 그 최첨은 그 시를 듣고는 다음날 바로 아침 일본에 배에 찾아가지. 그리고 큰 소리로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만나보았으면 한다. 멀리 나라에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해. 그 말을 듣는 오병이 뛰어나와 최초로 다시 만나게 되지. 와, 진짜 둘이 결국에 만났네. 아니, 분명 그 둘 다 스스로 막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까지 했는데, 결국엔 감동적인 재회를 했구나. 감동적이다. 혹시 단순히 감동만 주는 이야기를 생각해? 평소에 어떤 힘든 일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경험이 있어? 힘든 일? 당연하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아마 좋은 교훈을 줄 거라 생각해. 이야기의 두 주인공 최척과 오병 모두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묵묵히 버티며 어떻게든 살아간 덕분에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이 두 재회는 전쟁을 이겨냈다고도 할 수 있지. 오늘 우리에게도 온갖 역경이 가득할 거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실행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을 말해주는